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대응 세 가지가 대응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그림 1, 2, 3은 모두 함수가 되죠. 우리가 공부한 함수가 될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 1, 2, 3에서 크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림 1, 2, 그리고 3 요렇게 이 그림 1과 2 그리고 3이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정의역의 원소 1, 2, 3이 그림 1과 2는 모두 서로 다른 곳으로 화살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서로 다른 곳으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3에서는 1만 다른 곳으로 갔고 2와 3은 서로 다른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소로 대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 1, 2를 3과 구분 지을 때 차이점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서로 다른 원소로 대응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다면 그것의 함수값도 다르다. 자,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지만 그것의 함수값이 같다면 서로 다른 곳으로 대응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정의역 X의 두 원소 X1, X2가 다른 원소라면 그것이 대응되는 fx1과 fx2도 다르다라는 문장이 요 명제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다 다른 곳으로 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서로 다른 원소로 다 각각 하나씩 다른 값으로 대응이 될 때 우리가 그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그 말이 곧 1대1 함수를 의미한다. 자, 여기 옆에 파란 색깔 네모 박스를 봅시다. 자, 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1대1 함수라는 것인데 요 문장은 그것의 대우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은 x값이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위에 이 문장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를 나타내주는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1과 2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죠? 1대1 함수입니다. 자, 지금 그림 1과 2는 1대1 함수입니다. 자, 요 그림 1, 2, 1대1 함수, 요 1과 2의 차이점을 한번 이번에 살펴봅시다. 그림 1과 그림 2는 1대1 함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역의 모양을 봤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림 1은 공역이 치역과 같습니다. 즉, 공역의 모든 원소에 x의 원소가 다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2는 공역의 모든 원소가 아니라 그것의 일부분에만 대응이 되어 있죠. 즉, 공역과 치역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함수들 중에서 1대1 함수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들만을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함수가 1대1 함수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조건까지도 만족시키면 특별히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중에 누가 더 큰 개념일까요? 그렇죠.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이겠죠.
자,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모두 서로 다른 곳으로만 대응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면 특별히 그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y는, 지금 요 EX, 요 함수 이름은 y는 EX예요. y는 EX라는 함수에서 1대1 함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서로 다른 x 값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함수값 fx1, EX1이죠. fx2, EX2죠. 이 값을 비교해 봤더니 x1, x2가 다르면 당연히 이 두 개 값도 다릅니다. 즉, 우리가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함으로 y는 EX는 1대1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역은 모든 실수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요 주어진 1차 함수는 치역도 모든 실수입니다. 즉,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으므로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둡시다. 1차 함수는 모두 1대1 대응입니다. 자, 직선은 1대1 대응이다. 그렇게 말하시면 틀리고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1대1 대응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x값 2랑 마이너스 2를 한번 정의역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다른 x예요. 그런데 함수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f2도 4, f-2도 4, 즉 함수값은 같습니다. 즉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가 4로 같아져 버렸죠. 자, 따라서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1대1 함수인 것은 맞죠? 틀렸다. 틀렸다. 자,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1대1 함수죠. 그런데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대응인 것은 아니죠. 자,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도 아니죠. 1대1 대응이 아니지만 1대1 함수는 맞을 수 있죠. 네,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 6번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1차 함수는 모두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1, 2, 3, 4번의 그래프를 모두 그려줄 거예요. 자, 1번 함수의 그래프는 이와 같고 이것은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2번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요것은 1대1 대응이 아닌데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x축과 평행한 가로선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함수값을 k라고 해봅시다. 이때 k는 그래프와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의역의 원소 마이너스 알파와 플러스 알파가 공역의 원소 K로 대응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래프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개수가 바로 요 K를 함수값으로 갖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2개 이상 만난다라는 것은 2개 이상의 값이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므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가로선을 그어보면 2번 만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자, 반례를 들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례로 x가 2고 x1이 2고 x2가 마이너스 2면 절대값 2랑 절대값 마이너스 2는 같지만 요 값은 다르죠. 자, 4번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4번 그래프는 x가 0 이상일 땐 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가로선을 그어도
그래프와 한 번만 만나기 때문에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다 따로따로 서로 다르게 대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새로운 함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정의역 x, y에 대하여 이러한 대응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대응은 함수가 되죠. 그런데 지금 특징이 있어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다 동일한 값으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의 공역의 원소로 대응할 때 이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g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그 결과는 항상 상수입니다. 2. 변하지 않죠. x값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gx는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원소에 대응된다 하면 이렇게 c 써주시면 되겠죠. 자,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겠죠. 당연히 하나로만 모든 원소가 대응되니까. 자, 이번에는 항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역과 공역이 이번엔 같습니다. 자, 똑같은 재료들을 가져다 놓고 다 자기 자신으로만 대응합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 F1은 1, F2는 2, F3은 3, 즉 Fx는 x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 항등함수는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겠죠? 그러고 치역도 같겠죠? 자, 항등함수는 다 다른 곳으로 가니까 1대1 함수.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 그래서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리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간다라고 해서 아이덴티티 펑션 i라고도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정의역의 집합이 정해지면 공역도 당연히 정해질 것이고 함수의 모양도 정해지기 때문에 정의역 집합의 이름을 따서 f를 x에서의 항등함수라고 부르며 ix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떤 집합 위에서 항등함수인지를 여기에다가 나타내주는 거죠. 자, 우리 그래프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항등함수는 1을 넣으면 1, 2를 넣으면 2, 항상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함수 y는 x,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y는 x입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 공역이 실수 전체라면 항등함수는 y는 x로서 유일하게 한 가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한 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대1 대응 함수의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 문제풀이에서도 어디였죠? 문제풀이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1대1 대응이 될 때 그래프의 특징은 x축과 평행한 가로선을 그어서 한 번만 만나야 합니다. 모든 가로선이. 즉, 그림 1은 어디에서 가로선을 그어도 한 번만 만남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x값도 하나의 y값에 대응하고 다른 x는 이 y값에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림 2는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가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 즉, 알파랑 베타는 다른데 F알파와 F베타는 같아지게 되므로 1대1 대응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